여러분, 주식시장에는 아주 오래된 절대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는 절대로 세력을 이길 수 없다. 기관은 정보도 빠르고 자금력은 무한대에 가깝고 심지어 게임의 룰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개미가 덤벼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 계란으로 다이아몬드 벽치기죠. 그런데 2021년 1월 이 절대적인 법칙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버드 나오고 연봉 수백억을 받으며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온 월스트리트 엘리트들이 방구석에서 컵라면 먹으며 주식하던 방구석 백수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사건. 그들이 공매도를 쳐서 망하게 하려던 한 비디오 게임 가게의 주가가 보름 만에 1700% 폭등해버립니다. 10달러짜리 주식이 480달러가 되는 기적. 이 과정에서 월가의 거대 헤지펀드 하나가 사실상 파산했고 수십조 원의 돈이 개미들의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 아빠들의 직장을 뺏고 집을 뺏어가던 월가에 대한 디지털 세대의 분노의 복수극.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게임스탑이라는 한물간 회사를 두고 벌어진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힙하고 가장 뜨거웠던 개미들의 혁명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골리앗의 목을 쳤을까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핸즈란 무엇일까요? 전쟁터부터 살펴봅시다. 게임스탑, 미국판 국전 한우리 같은 곳입니다. 비디오 게임, CD, 콘솔 기기, 피규어 파는 가게죠. 우리 어릴 땐 성지였지만 2020년엔 어땠을까요? 다들 스팀 다운받거나 넷플릭스 보지 누가 매장 가서 CD를 삽니까?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적자는 쌓이고 누가 봐도 곧 망할 회사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하이에나들, 즉 헤지펀드들이 이 냄새를 놓칠 리가 없죠. 멜빈 캐피털 같은 거대 펀드들이 몰려듭니다. 이 회사는 무조건 망한다. 공매도로 풀매팅 가자라고요. 여기서 잠깐, 공매도가 뭐냐?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한정판 게임 CD를 빌립니다. 근데 빌리자마자 중고나라에 5만원에 팝니다. 나중에 CD 가격이 만원으로 똥값이 되면 만원에 사서 다시 친구한테 갚습니다. 그럼 내 주머니엔 4만원이 남죠. 즉, 망해야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헤지펀드들은 게임스탑이 영원히 될 거라고 확신하고 미친 듯이 공매도를 쳤습니다. 얼마나 쳤냐고요? 발행된 주식 전체보다 더 많은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공매도 비율 14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게임스탑 주식이 100장인데 빌려서 판 주식이 140장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목구멍을 넘어 뇌까지 지배한 상태였죠. 근데 어차피 망할 거니까 안 갚아도 돼 라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만함을 꿰뚫어 본 한 명의 괴짜가 있었습니다. 아이디, 딥 퍼킹 밸류, 유튜브 닉네임은 로어링 키티, 본명은 키스길, 그냥 평범한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지하실에서 방송하며 외칩니다. 바보 아니야? 게임스탑은 안 망해. 소니랑 마소에서 CD 넘는 신형 콘솔 나오네.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140%야. 이거 우리가 다 사버리면 쟤네 다 죽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미친놈, 망해가는 회사에 전 재산을 박네. 하지만 그가 꾸준히 올린 수익인증 계좌와 엑셀 분석표를 보고 미국의 DC인사이드 주식 갤러리, 바로 레딧의 게시판에 형님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라고요. 2021년 1월, 라이언 코엔이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게임스탑 이사로 합류하면서 주가가 꿈틀거립니다. 4달러던 게 20달러까지 올라오죠. 이때 공매도 세력의 대표격인 시트로 리서치가 트위터에 도발을 시전합니다. 지금 게임스탑 사는 놈들은 포커판의 호구들이다. 이거 곧 4달러로 다시 떨어진다에 내 명예를 건다라고요. 이 트윗이 핵폭탄의 기폭제가 됩니다. 레딧 형님들의 분노 버튼을 제대로 누른 거죠. 뭐 호구? 우리가 멍청한 개미인 줄 아냐? 이 건방진 양복쟁이들 본때를 보여주자 하고 말이죠. 레딧에 전설적인 공지글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2008년에 우리 아빠는 너네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이번엔 니네 차례다. 매도 버튼 뽑아버려. 팔지마. 죽어도 팔지마. 이때부터 개미들은 자신들을 유인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린 멍청한 원숭이라서 매도가 뭔지 몰라. 그냥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알아. 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미친 듯이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이 주식을 사서 가격을 올리자 공매도 세력들은 식은땀이 흐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거든요. 만원의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100만원이 되면 99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근데 1억 원이 되면 파산이죠. 기관들이 버티다가 결국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기관이 사니까 주가는 더 오르고 더 오르니까 다른 기관도 급해서 또 사고, 이게 바로 숏 스퀴즈입니다. 마치 꽉 찬 레몬에서 즙이 터져나오듯이 공매도 세력의 피가 터져나오는 현상이죠. 주가는 폭발합니다. 20달러, 40달러, 70달러.
이제 전쟁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한국의 서학개미, 유럽의 개미들까지 참전합니다. 게임스탑 사라 월가를 무너뜨리자라고요. 1월 26일, 이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평소에 공매도 세력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가 트위터에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게임스탑. 이 트윗 한 방에 전 세계 유동성이 게임스탑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100% 넘게 폭등. 다음날엔 $300, $400를 돌파합니다. 멜빈 캐피털 이미 기절 직전입니다. 며칠 만에 수조원을 날렸고 다른 헤지펀드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SOS를 칩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때 레딧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축제였습니다. 수익률 1000%, 2000% 인증샷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금 대출 다 갚았다. 아픈 동생 수술비 마련했다며 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직 안 팔았다. $1000 갈 때까지 안 판다. 다이아몬드 핸즈. 다이아몬드 핸즈는 주가가 아무리 흔들려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쥐고 안 파는 사람, 반대로 쫄아서 파는 사람은 페이퍼 핸즈라고 부릅니다. 1월 28일, 장중 최고가 $483를 찍습니다. 불과 한 달 전 17달러였던 주식이 28배가 된 겁니다. 시가총액은 30조 원을 넘어서 웬만한 대기업보다 비싸졌습니다. 개미가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비겁한 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아침, 전 세계가 게임스탑 주가만 보고 있던 그때 주식 역사상 가장 더럽고 치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개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무료 주식 앱 로빈후드. 이름부터가 뭡니까? 부자들 돈 빼서 서민 돕는 의적 아닙니까? 근데 이 로빈후드가 갑자기 게임스탑 종목의 매수 버튼을 없애버린 겁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팔기는 되는데 사기는 안 되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축구 경기입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심판이 와서 니네 팀은 골대 치워 공격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로빈후드 측 변명은 이렇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폭주해서 우리가 중앙청산소에 내야 할 보증금이 부족해졌다. 어쩔 수 없었다. 매수가 막히니 어떻게 될까요? 살 사람은 없는데 팔 사람만 남았습니다. 주가는 자유낙하를 시작합니다. $480였던 주가는 순식간에 $100대로 곤두박질칩니다. 하루 만에 반 토막, 아니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개미들은 분노를 넘어 절규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자유시장 경제라면서 니들이 돈 벌 땐 자유고 우리가 돈 벌 땐 규제냐? 라고 외쳤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 심지어 검찰까지 나서서 이건 조작이다. 조사해야 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상승세는 꺾였고 수많은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태가 커지자 2021년 2월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로빈후드 CEO, 멜빈 캐피털 CEO, 그리고 우리의 대장 개미, 로어링 키티가 소환됩니다. 헤지펀드 사장들은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다. 우리는 규정을 준수했다. 그런데 키스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날립니다. 당신이 주가를 조작했습니까? 지금이라도 팔 건가요? 라고 의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키스길은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샀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저는 그냥 이 주식이 좋습니다라고요. 이 한마디에 전 세계 개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폭락한 주식을 더 사들이는 인증샷을 올립니다. 나는 아직도 안 빨았다. 비록 주가는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이 사건은 월스트리트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아니 교훈을 남겼습니다. 멜빈 캐피털은 결국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1년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골리앗 하나가 진짜로 죽은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돈으로만 보면 꼭대기에 물린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찍 들어간 로어링 키티와 초기 개미들은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돈 그 이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의 공포. 이제 월가들은 함부로 공매들을 못 칩니다. 제2의 게임스탑이 될까봐 개미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두 번째, 집단지성. 개미들이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 기관보다 똑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 제도 개선. 결제 시스템의 문제와 공매도의 불투명성이 드러나면서 시장 제도가 조금씩 개미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주가는 그 뒤로도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아직도 영원히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회사를 지키는 다이아몬드 핸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금융시장은 더 이상 양복 입은 엘리트들만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커뮤니티로 무장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정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관 투자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무시하던 그 개미들이 다음번엔 어떤 주식에서 뭉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숭이들은 뭉치면 강하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게임스탑 공매도 전쟁. 단순히 도박판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공정함을 원했던 우리 시대의 욕망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밈 주식 투자는 위험합니다. 실적 없는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성보다 뜨거운 감성이 차가운 자본을 이길 때도 있다는 사실이 묘한 쾌감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투자를 하십니까? 투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혁명을 하십니까? 오늘 게임스탑 이야기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